안녕하세요. 달빛 사랑채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셨죠? 한가로운 사랑채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옛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놓고 기대어 쉬어가세요. 자, 들어가 볼까요? 아내를 걸고 도박한 가난한 어부. 동해의 작은 포구 마을 물 한 개가 자욱한 새벽이었습니다.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할 때 기철은 벌써 깨어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을 것 같구나. 바람도 순하고 분명 큰 고깃대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기철이 혼자 중얼거리며 그물에 구멍난 곳을 꼼꼼히 살피고 있을 때 뒤에서 졸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벌써 일어나셨네요. 죽 한 그릇 드시고 나가세요. 순이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부엌에서 나와 기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일어났구나. 고생이 많다, 순이야. 기철이 그물에서 손을 떼고 순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바다에서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가 무슨 고생이에요. 그런데 어젯밤에 또 늦게 오셨죠? 순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철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답했어요. 그게 그물 손질하다가 늦었다. 미안하다. 정말요? 혹시 또 장기판에 순이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기철을 바라보자 기철은 급하게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야. 정말 그물 손질이었다고. 자, 밥 먹고 나가야겠다. 순이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다시 도박에 빠져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따뜻한 보리죽을 먹고 난 기철은 그물과 낚시 도구들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폭우로 향하는 좁은 길을 걸으며 새벽 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포구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어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철아,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나이 많은 어부 한 명이 기철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형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오늘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기철이 인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북쪽 바다로 갈 예정이야. 어제 그쪽에서 고깃대를 봤다는 소식이 있었거든. 다른 어부가 끼어들어 말했어요. 그럼 저는 남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배가 한 곳으로 가면 고기만 놀라죠. 기철이 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아, 그런데 어젯밤에 주막에서 장기 두는 걸 봤는데. 한 어부가 은근히 물어보자 기철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심심해서 한두 판 둔 거예요. 내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라. 장기라는 게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더라. 어부들의 걱정 어린 충고를 들으며 기철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도 작은 돈을 걸고 장기를 두었지만 아직 순이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보겠어요. 기철은 자신의 작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노를 저어 포구를 벗어나면서 뒤돌아보니 다른 어부들도 하나둘 바다로 나가고 있었어요. 아침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바다는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1시간쯤 노를 저어 나간 기철은 평소 고기가 잘 잡히던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바람이 적당하고 파도도 잔잔해서 최고의 조건이었어요. 오늘은 운이 좋다. 기철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2시쯤 되었을 때 기철은 그물을 걷어 올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고기들이. 그물에는 싱싱한 고기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어요. 농어, 광어, 고등어까지. 이런 날은 1년에 몇 번 없을 정도로 대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장에서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겠어. 순이에게 좋은 옷감도 사주고 집수리도 할 수 있겠군. 기철은 기쁜 마음으로 고기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기철은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포구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배가 무거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실었으니까요. 다른 어부들도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는데 기철의 수확을 보고 모두들 부러워했어요. 기철아, 오늘 대박이네? 어디서 그렇게 많이 잡았나? 비결 좀 알려줘. 기철은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바다신이 저희 편이었나 봐요. 포구에 배를 대고 고기들을 내리는데 순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 서방님, 오늘은 정말 대어가 많이 잡혔네요. 순이가 기뻐하며 손뼉을 쳤어요. 하하, 오늘은 바다신이 우리 편이었나 봐. 이걸 내일 장에 내다 팔면 꽤 큰 돈이 될 거야. 기철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오늘은 일찍 쉬세요. 몸도 피곤하실 텐데. 순이가 따뜻하게 말하자 기철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친구들이 주막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그 말을 듣자 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요? 서방님, 어제도 늦게 오셨는데. 아, 걱정 마. 정말 1시간만 얼굴만 보이고 올게. 장기는 안 할 거야. 기철이 애써 밝게 말했지만 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제발 약속 지켜주세요. 알았어, 알았다고. 정말 금방 올 테니까 걱정 말아라. 기철은 그렇게 말하고는 주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순이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죠. 저녁 8시쯤 주막 안은 이미 술기운과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친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구석진 곳에서는 장기를 두는 딱딱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철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친구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기철아, 여기 앉아라. 오늘 고기 많이 잡았다며. 친구 중 한 명이 자리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운이 좋았어. 하지만 오늘은 술 한 잔만 하고 갈 거야. 기철이 앉으며 답했어요. 뭘 그렇게 서둘러? 아직 해도 안 넘어갔는데. 다른 친구가 술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순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너희도 알잖아. 요즘 내가 얼마나 늦게 들어가는지. 기철이 미안한 듯 말하자 친구들이 웃었어요. 아, 공처가가 따로 없네. 그럼 장기 한 판만 두자. 돈은 안 걸고. 또 다른 친구가 장기판을 가리키며 제안했습니다. 장기는 요즘 안 두려고 해. 망설이며 말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너 장기 실력이 얼마나 좋은데. 그냥 재미로만 두자. 친구들이 계속 권하자 기철은 결국 장기판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재미로만 두려고 했어요. 정말 돈은 안 거는 거다. 약속해. 기철이 못을 박듯 말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언제 너 괴롭힌 적 있나. 친구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기철이 연달아 이기자 친구 중 한 명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철아, 이렇게 이기기만 하면 재미없잖아. 조금만 걸자. 술값 정도만. 안 된다고 했잖아. 기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술값도 못 걸 정도로 궁한 거야. 아까 고기 그렇게 많이 잡아놓고. 친구의 말에 기철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궁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술값 정도 걸고 재미있게 두자. 계속되는 친구들의 권유에 기철은 결국 작은 돈을 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술값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기철이 이겼어요. 봐라. 이겼잖아. 걱정할 게 뭐 있어? 친구들이 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판돈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 번 시작된 도박은 멈추기 어려웠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게임이 끝났습니다. 기철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하루 벌어들인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잃었어요. 기철아, 오늘은 운이 안 좋네. 다음에 만회하자. 친구들이 위로하며 말했지만 기철의 마음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게, 오늘은 이만하고 집에 가자. 밤이 너무 깊었어.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기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어요. 어떻게 순이에게 말할까 고민하면서 말이에요. 새벽 1시쯤 집에 도착한 기철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순이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서방님, 지금 몇 시예요? 순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미안하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기철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일어나서 기철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술 냄새를 맡았습니다. 또 술 냄새가 나네요. 그리고 또 장기 드셨죠? 아니야. 그냥 술만. 기철이 거짓말을 하려 하자 순이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방님, 주머니를 확인해 봐도 될까요? 순이야. 기철이 망설이자 순이는 직접 기철의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역시나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역시나 돈이 한 푼도 없네요. 오늘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으셨는데.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기철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서방님,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집세도 밀렸는데. 순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 정말로 다시는. 그런 말씀을 벌써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순이는 등을 돌리고 흐느꼈어요. 기철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만 갔어요. 아침의 다짐과 또 다른 시련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순이는 차갑게 식사를 준비했고 기철은 말을 걸기조차 어려워했어요. 밥 차렸어요. 순이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순이야, 어젯밤 일은. 기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자 순이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또 그럴 거잖아요. 그 말에 기철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야. 내가 변할게. 서방님, 순이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하지만 정말 마지막 기회를 달라. 다시는 장기판에 가지 않겠다. 기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약속하세요? 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맹세한다. 하늘과 바다가 증인이다. 다시 장기를 하면 벼락을 맞아도 좋다. 기철이 하늘을 향해 맹세했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하지만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시면 어기면? 친정으로 돌아갈 거예요. 더 이상은 못 견뎌요. 순이의 말에 기철은 순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기철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형님, 혹시 일자리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마을의 한 어른에게 부탁했습니다. 일자리? 너는 어부잖아. 바다일 말고 다른 일 있으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나? 별일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싶어서요. 기철의 간절함을 본 마을 어른이 말했어요. 그럼 새로 지으려는 집이 있는데 목수일 도와줄 사람 찾고 있어. 어떻겠어? 좋습니다.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기철은 기뻐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기철은 평소보다 더 일찍 바다에 나가고 돌아와서는 목수 일까지 도왔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기철아, 일 잘하네. 손재주가 있어. 목수가 기철을 칭찬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면 목수로도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정말요? 그럼 계속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성실한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이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기철을 보고 순이는 놀랐어요. 서방님, 오늘은 정말 일찍 오셨네요. 응, 약속했잖아. 그리고 오늘 목수일까지 도와서 돈을 조금 더 벌었어. 기철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우리 서방님이 이렇게 부지런하셨나? 순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하하,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렸지. 앞으로 더 열심히 살 테니까 기다려줘. 그럼요. 저도 서방님 믿고 있어요.
며칠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기철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순이는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주막 앞을 지나가던 기철을 친구들이 불렀어요. 기철아, 요즘 어디서 사나? 얼굴을 못 보겠네. 아, 일이 좀 바빠서. 기철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어제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장기 실력이 보통이 아니더라. 그래? 나는 이제 장기 안 두니까. 에이, 무슨 소리야. 너가 장기 안 두면 누가 둬? 한 번만 와서 실력 좀 보여줘. 정말 안 돼. 순이와 약속했어. 아, 그 약속 말이야? 한 판만 두고 바로 가면 되잖아. 뭘 그렇게 진지하게 해. 기철은 유혹을 뿌리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함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기철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오늘 친구들이 새로운 장기꾼이 왔다고 하더라. 순이는 즉시 경계했어요. 왜요? 설마. 아니야, 그냥 신기해서 말한 거야. 나는 안 갈 거니까 걱정 마. 그럼 다행이에요. 서방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기철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호기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포구에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쪽에서 온 화려한 배 한 척이 포구에 닻을 내린 거예요. 비단과 보석을 가득 실은 상선이었고 그 배의 주인은 진득이라는 상인이었습니다. 짐을 조심스럽게 내려라. 하나라도 상하면 너희가 배상해야 한다. 진득이 부하들에게 엄하게 명령했어요. 예, 나리. 그런데 이 마을에서 며칠이나 머물 예정이십니까? 부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글쎄, 좋은 일이 생기면 오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금방 떠날 수도 있다. 진득의 눈은 포구를 훑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기철이 고기를 들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어부 뒤를 따라가 보라. 집이 어디인지 알아내고. 진득이 부하에게 속삭였어요. 예, 나리. 그런데 왜?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부하가 몰래 기철을 따라가서 지켜보던 중 순이가 집 앞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진득은 멀리서 순이를 보자 눈이 번뜩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미인이 이런 시골에 있다니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진득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자 진득은 일부러 화려한 옷을 입고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신기하게 쳐다보았어요. 어서 오세요. 날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주막 주인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술이 있으면 한 병 주시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장기 두는 사람 있나요? 진득이 물었어요. 장기요? 여기 기철이라는 어부가 장기를 잘 둡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안 나와요.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왜 안 나오시죠? 아내가 말렸거든요. 장기에 너무 빠져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아쉽군요. 저도 장기를 좀 두는데. 진득이 아쉬운 척했습니다. 아, 그러시면 저희가 좀 부르러 가볼까요? 기철의 친구 중 한 명이 제안했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으니 혹시 오시면 한 판 부탁한다고 전해주세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기철의 친구가 다시 와서 말했어요. 기철아, 정말 안 와? 그 상인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 안 된다고 했잖아. 순이와 약속했다고. 기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에이, 진짜 답답하네. 그냥 한 판만 두고 오면 되잖아. 내기는 안 하고. 내기 안 한다고? 기철이 조금 관심을 보였어요. 그럼 그 사람도 그냥 심심해서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돈 얘기는 전혀 안 했어. 친구의 말에 기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한 판만 두고 온다면 순이가 알 필요도 없고 정말 한 판만? 당연하지. 우리가 언제 거짓말했나? 그럼 잠깐만 가보자. 정말 한 판만. 기철은 결국 주막으로 향했어요. 주막에 들어선 기철을 본 진득이 일어섰습니다. 아, 소문의 그분이시군요. 진득이라고 합니다. 기철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판만 두고 가야 해서. 물론이죠. 저도 심심풀이로 한 판만 하고 싶을 뿐입니다.
진득은 장기판을 펼쳤어요. 처음에는 정말 평범한 한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득의 실력이 상당했어요. 오,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기철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취미로 즐기는 정도죠. 그런데 당신의 실력이 더 놀랍습니다. 진득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첫 판은 기철이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진득은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한 판 더 해도 될까요? 방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진득이 제안했습니다. 사실 집에 가야. 기철이 망설이자 진득이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지면 이 비단 보자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기철은 비단을 보며 놀랐어요.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에게는 별것 아닙니다. 대신 게임을 재미있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기철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 비단이면 순이에게 좋은 옷을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럼 한 판만 더? 물론입니다. 두 번째 판에서도 기철이 이겼어요. 진득은 일부러 져준 것이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약속대로 이 비단을 가져가세요. 정말 가져가도 되나요? 기철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약속은 약속이죠. 대신 내일도 한 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도요? 네, 저는 며칠 더 이 마을에 머물 예정이거든요. 심심할 것 같아서. 기철은 비단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늦은 밤 기철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순이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늦으셨네. 그게 뭐예요? 순이가 기철이 들고 있는 비단 보자기를 보며 물었어요. 아, 이게 선물이야. 기철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물이요? 누가 주신 거예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게 새로운 상인이 장기를 한 판 두자고 해서 그냥 한 판만 뒀는데 이겼거든. 장기요? 서방님, 약속하셨잖아요. 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달라. 돈을 걸지 않았어. 그냥 심심풀이로 한 판만 뒀는데 상대방이 져주고 이걸 줬다고. 기철이 급하게 해명했어요.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정말 그냥 줬을까요? 순이가 비단을 만져보며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나도 처음에는 받기 싫었어. 하지만 그 사람이 꼭 가져가라고 해서. 서방님, 시작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돈 안 걸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걸고. 순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다르다고. 그리고 이 비단으로 너 예쁜 옷 입어.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했어. 기철이 애써 밝게 말했지만 순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서방님, 전 비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서방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알아.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 말씀도 벌써 몇 번째세요. 하지만 믿어볼게요. 한 번만 더. 순이는 비단을 받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기철에게 당부했어요. 서방님, 오늘은 바다에만 나가세요. 그 상인 만나지 마시고요. 알았어.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올게. 정말 약속하세요? 응, 약속해. 하지만 기철이 바다에서 돌아올 때 진득이 포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철님, 어제는 정말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진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일찍 집에 가야 해서. 기철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러시기 전에 잠깐만요. 어제 받으신 비단 부인께서 좋아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기철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진득이 제안했어요. 사실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재배해 온 손님이 장기를 보고 싶어 하는데 혹시 한 판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손님이요? 네, 저희 고향의 큰 상인입니다. 당신의 실력을 소문으로 들었다고 하네요. 기철은 자존심이 살짝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장기 실력이 그렇게 유명해졌나요?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30분만요. 정말 30분만. 그분이 내일 떠나시거든요. 진득의 간청에 기철은 결국 따라갔어요. 진득의 배 안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비단과 보석이 가득했어요. 손님이 조금 늦으실 것 같네요. 그동안 우리끼리 한 판 할까요? 진득이 제안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심심한데 어제처럼 가볍게 한 판만요. 이번에도 제가 지면 뭔가 드리겠습니다. 진득은 또 다른 비단을 꺼냈어요. 이번 것은 더욱 고급스러웠습니다. 저건 기철의 눈이 번뜩했어요. 이것도 어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죠. 하지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대신 재밌는 게임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기철은 또다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이기면 순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1시간 후 기철이 또 이겼어요. 또 이겼네요. 기철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약속대로 이 비단도 가져가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흥미진진한 게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진득이 슬며시 제안했어요. 흥미진진한 게임이요? 네, 조금 더 큰 걸 걸고 말이죠. 큰 걸 건다니요? 기철이 경계했습니다. 돈 말고 다른 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면 이 배에 있는 비단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모든 비단을요? 그럼 저는 뭘 걸어야 하나요? 그건 내일 생각해 보시죠. 일단 오늘은 이만하고. 기철은 두 번째 비단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욕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한 기철을 본 순이가 화를 냈습니다. 또요? 또 장기 두셨어요?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상황이었어. 그 상인이 손님을 만나러 가자고 해서. 그래서 또 비단을 받아오셨다고요? 서방님,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 누가 그냥 이런 비싼 걸 줘요? 분명히 뭔가 속셈이 있을 거예요. 순이의 말에 기철이 짜증을 냈어요. 왜 자꾸 의심만 해? 내가 실력으로 이긴 거라고. 서방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순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화내는 게 아니야. 서방님, 혹시 그 사람한테 빠지신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그냥 한두 번 장기 둔 것뿐이야. 한두 번이 무서운 거예요. 서방님도 아시잖아요. 한두 번이 결국. 그만해. 너무 의심만 하지 마. 나도 사람이야. 조금은 믿어줘야지. 기철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순이는 혼자 남아 두 번째 비단을 만지작거리며 울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다음 날 기철은 일찍 바다에 나갔지만 마음은 온통 진득 생각뿐이었어요. 오늘은 무엇을 걸고 게임을 하자고 할까? 모든 비단이라 그게 정말이라면 얼마나 큰 돈이 될까? 기철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고기를 잡는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결국 평소보다 적은 양의 고기만 잡고 일찍 돌아왔습니다. 진득의 배 근처에 도착하니 진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오늘 바다 사정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하신 그 게임. 기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것 말씀이시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배로 오세요. 사실 집사람이 장기를 반대해서. 기철이 주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정말 아쉽네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려울 텐데. 기회라니요? 사실 저는 내일이면 이 마을 떠납니다. 다른 곳에서 사업이 있어서요. 내일이요? 그럼 기철이 당황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 아쉽지만 부인께서 반대하시면 어쩔 수 없죠. 기철은 갈등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니 그 많은 비단을 놓칠 수는 없었어요. 잠깐만 배에 가보겠습니다. 진득의 배 안에서 진득이 조건을 설명했어요. 간단합니다. 저는 이 배에 있는 비단을 모두 걸겠습니다. 시장가로 따지면 황금 10량 정도 되죠. 황금 10량이요? 기철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걸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꼭 물건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도 괜찮죠. 다른 것이라면? 예를 들어 당신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집은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는 제가 말하는 일을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일이요? 어떤 일인데요? 게임이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기철은 고민에 빠졌어요. 너무 애매한 조건이었지만 황금 10량의 유혹은 너무 컸습니다.
정말 나쁜 일은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상인의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기철이 우세했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도 운이 좋네요. 기철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방심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중반부터 진득의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일부러 져준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이 수는 기철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기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득의 진짜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 수를 두세요. 이럴 수가. 제가 지고 있나요? 게임은 끝날 때까지 모르는 법이죠. 하지만 몇 수 더 진행되자 승부는 명확해졌습니다. 기철의 완패였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기철이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킬 차례네요. 진득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 일이라는 게 뭔가요? 간단합니다. 당신의 아내를 저에게 주세요. 뭐라고요? 아내를 달라고요? 기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그게 제가 원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내는 물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죠. 당신이 동의하고 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했어요. 그래도 이미 진 게임입니다. 상인은 약속을 지켜야 해요. 기철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없나요? 제가 평생 일해서라도 아니요, 저는 당신의 아내가 필요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진득이 부하들에게 신호하자 갑자기 여러 명이 나타났어요. 기철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나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하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일단 이 사람을 묶어두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 안 돼. 순이를 건드리지 마. 기철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순이는 저녁 준비를 하며 기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당신이 순이요. 누구세요? 왜 남의 집에? 우리 주인이 찾습니다. 따라오세요. 주인이요. 저는 아무도 모르는데 제발 나가주세요. 조용히 따라오시면 해치지 않겠습니다. 안 돼요. 서방님! 순이는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혀 배로 끌려갔어요. 배에서 기철과 제외한 순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왜 이렇게 되었어요?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진득이 나타나자 순이는 더욱 당황했어요. 안녕하세요, 순이님. 저는 진득이라고 합니다. 서방님, 이분이 그 상인이에요. 왜 우리를... 내가 장기에서 져서 그 조건이 기철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조건이요? 설마... 순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저와 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졌죠. 이제 당신은 제 것입니다. 서방님, 설마 정말로 그런 내기를 하신 거예요? 순이가 기철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나도 몰랐어. 이런 조건인 줄 몰랐다고. 서방님, 저를 어떻게 그런 걸로... 순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내기로 걸었다니.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순이님, 제 배는 어떠세요? 화려하죠? 진득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제발. 순이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제 것이 되었으니까요. 제발 순이만은 놓아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기철이 간절하게 애원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죠. 진득은 부하들에게 출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는 천천히 포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서방님, 정말로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순이가 기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구해낼 거야. 어떡해요? 이미 끝났잖아요. 포기하지 마.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나리, 날씨가 이상합니다. 급히 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선원 중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상관없다. 계속 가라. 하지만 폭풍이 올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게 내 말을 못 들었나? 계속 가라고. 하지만 몇 분 후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파도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날이 폭풍입니다. 정말 큰 폭풍이 오고 있어요. 뭐? 갑자기? 순식간에 바다는 거대한 파도로 뒤덮였어요.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으악, 무서워요. 순이가 무서워하자 기철이 그녀를 안았어요.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요. 선원이 소리쳤습니다. 뭐가 문제냐? 빨리 해결해.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날이 이상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포구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다. 더 힘을 내라.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랬어요. 노력해도 배는 포구 주변을 맴돌 뿐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 이건 바다신의 노여움입니다. 늙은 뱃사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다신? 그럼 미신을 믿는단 말이냐? 미신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50년을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날이 혹시 그 여인 때문에 선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폭풍은 더욱 세졌습니다. 파도가 배를 덮치고 번개가 돛대를 스쳤어요. 이러다가 모두 죽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선원이 절규했습니다. 서방님, 이게 다 저 때문인가요? 기철에게 물었어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모든 게 내 탓이야. 날이, 제발 그 여인을 돌려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바다의 제물이 될 거예요. 늙은 뱃사공이 애원했습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그때 더 큰 번개가 내리쳤어요. 돛대가 부러지고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날이, 제발 그 여인을 돌려보내주세요. 모든 선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날이, 저희도 무섭습니다. 정말로 바다신이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부하들마저 진득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득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저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순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기철이 막았어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이에요. 저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순 없어요. 아니요, 아가씨. 바다신은 당신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늙은 뱃사공이 말했어요. 그 순간 더욱 큰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배가 뒤집힐 뻔했어요. 날이 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울며 외쳤습니다. 좋다. 돌아간다. 진득이 마침내 굴복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바람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마침내 포구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정말로 바다신이 있다는 말인가? 진득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서방님, 이제 집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순이가 기철에게 물었습니다. 응, 미안해, 순이야. 정말 미안해. 서방님, 저는 화가 나지만 그래도 살아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 같은 놈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서방님,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어요. 배가 포구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어요. 폭풍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던 거예요. 기철아, 순이야, 무사하구나. 무슨 일이었나? 갑자기 폭풍이 치더니. 기철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진득이 배에서 내리더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이 진득을 바라봤습니다. 기철님, 아니 순이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이 사과를? 기철도 의외라는 듯 말했어요. 오늘 바다에서 일어난 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진득은 순이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순이님, 그리고 기철님, 제가 당신들의 삶을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그냥 집으로 가고 싶어요. 순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받아주세요. 진득은 황금 2냥이 든 주머니를 꺼냈어요. 이건 뭔가요? 기철이 물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사과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는 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철이 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순이가 물었어요. 서방님, 정말 이제 그만하실 거죠? 순이야, 나는. 서방님, 전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기철이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순이야, 용서해줘. 정말로 용서해줘. 서방님,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너를 잃을 뻔해서 정말 미칠 것 같았어. 그럼 이제 정말로 장기는 그만두세요. 약속해주세요. 약속해. 다시는 장기판에 가지 않겠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서방님, 그 돈은 어떻게 할까요? 순이가 물었어요. 너 마음대로 해. 나는 더 이상 그런 돈을 만질 자격이 없어. 그럼 이것으로 우리 새 집을 마련해요. 그리고 작은 가게라도 차려서 정직하게 살아가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기철은 순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기철이 일찍 일어나서 말했어요. 순이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네, 서방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그 진득이 준 돈으로 작은 생선 가게를 차리자. 내가 잡은 고기를 직접 팔면 중간 상인 없이도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순이야.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기철과 순이는 포구 근처에 작은 생선 가게를 열었어요. 신선한 생선과 정직한 가격으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철 씨 오늘도 고기가 싱싱하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새벽에 막 잡아온 거예요? 싱싱할 수밖에 없죠.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순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기철 씨 요즘 장기는 안 두시나요? 예전에는 주막에서 자주 봤는데. 단골 손님이 물었어요. 이제 안 둡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기철이 순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에 순이가 말했어요. 서방님, 오늘 가게 수입이 꽤 좋았어요. 정말? 우리 장사가 잘 되는구나. 정직하게 하니까 손님들이 믿고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진짜 사는 거야. 도박으로 한순간에 얻는 돈이 아니라 내 손으로 정직하게 버는 돈 말이야. 서방님이 이렇게 달라지실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하지만 너를 잃을 뻔하고 나서야 정신이 났지. 몇 달 후 기철의 옛 친구들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기철아, 요즘 잘 지내나? 네, 형님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던데. 부럽다, 부러워.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시간 좀 있나? 오랜만에 장기 한 판 어때? 잠시 조용해졌어요. 예전의 기철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따라갔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장기는 안 둡니다. 에이, 왜 그래? 한 판 정도야. 정말 안 됩니다. 대신 우리 가게에서 싱싱한 생선이라도 사가세요. 완전히 달라졌네. 정말로. 친구들이 어색해하며 돌아갔지만 기철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자 기철의 생선 가게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생선으로 소문이 났어요. 기철 씨, 마을에서 모범 상인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 이장이 말했어요. 저에게요? 과분합니다.
아닙니다. 정직한 장사와 성실한 생활로 마을의 모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방님 축하해요. 순이가 기뻐했습니다. 순이야,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네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 함께 이뤄낸 거예요. 마을 축제의 날 기철은 모범 상인상을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에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도박에 빠져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기철이 무대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제 아내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잘했어, 기철아. 마을 사람들이 박수치며 응원했어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순이가 말했어요. 서방님,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나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더 열심히 살아야지. 네, 우리 함께해요. 순이야, 그때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난 정말 끝장이었을 거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몇 번이라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도 사랑해, 순이야. 5년이 흘렀어요. 기철의 생선가게는 이제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기철과 순이에게는 귀여운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생겼어요. 아빠, 장기 가르쳐주세요. 아들이 말했어요. 장기보다는 수학 공부를 하자. 그게 더 도움이 될 거야. 기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왜 장기 안 둬요? 할아버지는 아빠가 장기를 잘 뒀다고 했는데. 딸이 물었어요. 아빠는 예전에 장기 때문에 큰 실수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는 안 해. 그 대신 아빠는 정직하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야. 순이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녁 기철은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순이야,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 기철이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지. 맞아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빠, 바다가 왜 이렇게 예뻐요? 아들이 물었어요.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거든. 때로는 거칠고 무섭지만 또 때로는 아름답고 풍요로워. 사람도 그런가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래, 사람도 그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기철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순이가 덧붙였습니다. 가족들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기철은 장기판을 다시는 만지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들에게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순이는 기철의 변화를 믿고 끝까지 함께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기철이 정말 달라졌지. 예전에는 도박꾼이었는데.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순이도 대단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욕심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사랑과 용서는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정직한 노력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말아라. 동해의 작은 포구 마을에 기철과 순이의 사랑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전해 내려왔어요. 그들의 생선가게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고 그 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 자, 여기서 새로운 삶을 얻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 속에서 기철과 순이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으로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